자, 정권이 어제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추락하니까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된다. 8월 산업 활동이 트리플 감소했다 이랬는데 어제 금융당국자와 부총리가 만나서 핵심적으로 말한 부분은 가계 부채를 억제해서 실수요자 상환 능력 내에 대출하겠다. 즉 가계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고 누르고 가겠다라는 게 어제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지금 이 정권이 가계 부채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홍남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 한국의 금융기관장 4명이 모여가지고 다음 달 고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가계부채의 내관이 풀렸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비폭탄 230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2030 부채와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기업 대출 등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안 터지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결국은 지금 내년 3월 총선 전까지 이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켜놨죠. 그래서 내년까지 터지는 것을 누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부채 중에서 230조는 도저히 못 갚을 사람이다. 이거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터지는 시간 문제라는 것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들이 어제 다 모여가지고 지금 고민을 한 게 가계부채를 더 눌러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6%로 끝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다음 달쯤부터 대출이 거의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센 규제가 온다. 붐비는 대출 막차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5대 은행의 잔액이 703.7조. 그래서 9월에만 4조 9천억이 증가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했고 딴 은행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점점 대출을 갖다가 이제 쪼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출 메뚜기라고 해가지고 대출 난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대요. 자, 지금 부동산 아파트 사기로 해가지고 계약금만 걸어놨는데 중도금을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자,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으려 하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고 지금 대출 낭민이 속출하고 그래서 아주 실수요자들이 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은행들이 차례대로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하나은행 다 지금 대출 한도를 낮춰가고 있고 어떤 그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5억이고 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9월 29일은 4억이 대출됐는데 9월 29일 이후에는 2억이고 분양가 8억이고 시세 15억 5천만 원 아파트는 아예 대출 불가가 되고 있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의 80%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이런 것이 축소돼서 2억이 거의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저신용자는 카드비 연체가 지금 이 코로나 전후에 카드 대출이 급증하는 사태로 몰리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대출이 되는 데서 최대한 뽑아 쓰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카드 대출이 생계형 빚잔치로 유일하게 열려있는 통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신용층인 9등급의 현금 서비스, 카드 현금 서비스 연체율이요. 작년 말에 46%로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카드론이라고 장기 대출 연체율도 18%에서 33.5%로
그 다음에 카드 대금 결제 연기인 리볼빙 연체율도 35.7%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사별로 연체율이 너무 높아져 가고 있어서 이게 중신용자층이 생계형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니까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효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카드 연체도 그런 현상에서 나타났다는 거고, 그래서 저신용 최약계층 연체율도 높아지지만은 중신용층 이상의 이 카드 대출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신용 등급 4등급의 카드론 잔액이 작년 말 3조 6천억 정도에서 지난해 말 5조 2천억으로 지금 42.3%나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늘어났어요. 5등급의 카드론 잔액은 7조 5,200억에서 10조 4,300억으로 38.6%가 올랐고 6등급도 33.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일수록 지금 이제 카드론으로 내몰리는 경제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카드 대란대와 거의 흡사한 행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30이 등골이 휘어도 패닉 바잉을 한다고 4년간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게 257조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게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그래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4.5%가 2030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입도 많지 않은데 이자로 생활비가 거의 대부분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사놓으면 오를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빌라나 지금 질 낮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폭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30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의 1.6배입니다. 집값 하락 때는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걸로 기대하고 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빚을 끌어서 몇 달만 생활비 전부를 원리금을 내면 그러다 보면 집값 올라서 어떻게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집값이 하락되는 현상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를 보면 집값 하락 신호, 서울 아파트 거래 35%는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서울이 아파트 거래 10건 중에 서너 건이 하락 거래였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린 비중은 60%가량 되지만은 지난달 75%에서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이제 점점 이러다가 가격이 내려간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확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거래를 잘 할 수 없죠. 돈 빌려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락 거래가 서울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35.1%, 강남에서는 3억이 떨어진 아파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하락한 지역이 강남 상구, 노동강, 금광구 같은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올랐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노도강이라면 노원, 도봉, 강북이고 금광구면 금천, 관악, 구로로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싸서 막판에 이제 폭등했던 지역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비쌀 필요가 있나라는 현실감이 나오고 또 지나치게 비쌌던 강남 아파트들도 내려가고 있어요. 서울 강남 대치동의 쌍용 대치 2 전용 84평방미터가 8월 달에 25억 5천이었는데 지난 9월 17일 한 달 만에 3억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1억, 2억씩 내린 아파트들이 강남에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이 거래 사례는 다음 달쯤 나올 건데 다음 달 10월 달에 나오는 9월 달 거래를 보면 이제 하락이 분명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석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수도권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줄고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때문에 이제 한풀이 꺾여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한도 남은 데가 없나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연말까지 은행들 대출 잔액은 6조 7천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받기가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대출이 곧요. 자, 대출이 은행에서 막히는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거의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희귀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 했는데 언제 오냐고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는데요.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자, 위기가 터지기 전에요. 이제 마지막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10월 달에 부동산 거래 현황이 나오면 굉장히 심각한 하락 현상이 가시화될 거고요. 11월, 12월이 되면 이제는 공포적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불편하더라도 이게 진실이에요. 자, 은행에 금리조차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1%로 25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한 달 새 0.12포인트까지 오르며 3%에 진입을 했고 기준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금리, 신용대출금리 다 올랐어요. 장기예금 금리도 15개월 만에 1%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도요, 고령층은 디지털 소외로 적금 우대금리 비율이 2030은 77%인데 60대는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영업점이 축소되고 대면 가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오프라인을 줄이고 온라인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고령층이 이런 데서는 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도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이 멀었다고 시장을 달래고 나서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그 발언 하나로 한국의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던 모습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40% 떨어졌고 또 코스닥이 1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지금 어제 있었던 나스닥, S&P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굉장히 당황해서요. 금리 인상이 멀었다고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주무르고 있지만은 이 팬데믹이나 실업률 등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불황 속에서 이 불황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니 현실 경제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이나 재무부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테이퍼링은 연내에 지속된다고 하고요. 유동성 축소는요. 자, 이 내년까지 지금 인플레가 지속된다. 자, 불황인데도 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 이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자, 중국의 지금 전력난으로 공장이 지금 쉬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꺼져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거대한 공포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대출을 억제한다고 될 일인가? 이미 수습이 못 될 정도로 저질러 놨는데 이걸 지금 와서 억제한다고 안 터질 일인가? 자, 한국은행이 230조는 수습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230조는요 정상대로면 벌써 터졌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했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선 이후로만 폭탄이 터지는 걸 미루려고 하겠지만요. 9월 달부터 이제 적신호가 시작됐다. 이제 집값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링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We are angry blue. 우리는
동지여